네,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그녀와 함께합니다. 힘든 장세 속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모든 길을 함께할 차트 여신, 우리 강문숙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왜요? 연간 베스트 화면 나오. 지난주에 저희는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베스트 또 보니까 또 연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듭니다. 자, 새해 들어서 첫 인사드립니다. 네.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 그리고 새해 목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4년도 1월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청룡의 해는요, 영화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룡의 해의 주인공이 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2024년도에 첫 번째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제 인생이 황혼기로 접어든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세로 봤을 때 50대는 정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오. 이 방송 딱 12시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 절대 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50대, 60대, 70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80대, 90대가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태까지 40대, 50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느라고 너무 많이 노력들을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2024년도 정말 재미있게 주식 배우시면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베스트가 되는 소감을 말씀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청룡의 해. 용띠는 굉장히 높은 띠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이 자리에서는 대상의 수상 영광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생각의 전환. 그래요. 시간을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50대는 12시라는 말이 생각의 전환이 많은 것을 좀 변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네요. 그 책을 저는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면요. 40대가 몇인 줄 아세요? 몇이나요? 아침 9시 40분이랍니다. 그래요. 네.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네. 우스갯소리 해봤는데 아프리카 청춘이다. 그래요. 유명한 책이죠. 자, 그렇다면 올해 목표 살짝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목표는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공개를 해야지만 또 이루어집니다. 올해 강문숙 대표의 공적이든 사적이든 목표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대상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만의 또 주식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에 오는 게 제 주식 버킷리스트 1호였습니다.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한국경제에 접근을 해서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단기 베스트 전문가가 2020년도에 됐었고요. 그리고 대상이 바로 제 목표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이 큰 돈 버시는 해를 만들어 드리면서 저도 함께 여러분과 대상이 제 개인적으로 주식에 있어서는 목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VIP 가족분들께 2024년도 주식 버킷리스트들을 작성을 쭉 해보시라고 VIP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써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찬찬히 다 한번 읽어봤었습니다. 또 다른 소망이 있다면 거기에 버킷리스트에 쓰신 많은 정말 아픈 사연이 그래요. 사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 사연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래요. 강문숙 대표님이 사실은 이런 감성이라든지 마음, 평상시 씀씀이 제가 분명히 마음 씀씀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이 너무 마음 아픈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강문숙 대표를 통해서 보내요, 저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이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숙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들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게 오늘 또 새롭게 선보이는 새로운 또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관전평부터 들어볼 텐데요. 네. 관전평. 릴렉스 되셨나요? 네. 왜 큰일이에요. 나이. 정오신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오신데. 갱년기도 아니고. 이제 정오입니다. 죄송합니다. 활기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벽도 첫 방송부터 이렇게. 근데 정말 저도 저지만 다들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아픔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그 버킷리스트대로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오늘자 한마디. 아유 부끄러워라. 강훈석 대표의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보면서 네. 자 오늘 관전평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저는요. 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시간에 지난 12월 달에 우리 최기훈 앵커님하고 마지막 시간을 하면서 12월 달 랠리가 너무 지금 가파르다. 사실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월 의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제 고민 중이다.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시기를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굉장히 기분 좋은데 조금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게 1월 달, 2월 달 어찌 보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연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12월 달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월 달엔 음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제는 참 잘 마무리가 됐죠. 그렇죠. 오늘은 음봉이었는데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우리는 오히려 이 기회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반도체를 못 샀던가 아니면 실적주들을 매수하지 못했다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다만 타이밍만 좀 노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 기다리자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략상 후퇴와 같은 느낌. 오히려 그렇죠. 찬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는 오늘 시장의 관전평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강훈석 대표 눈에 들어오는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 또는 섹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특징주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코스피가 뭐 60포인트 이상 조정을 받았고요. 네.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은 조금 양호한 선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일장에 사실 나스닥 증시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을 좀 염려를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또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네. 예상했던 바대로 가장 정책 테마 중에서 또 총선 때 빼놓을 수 없는 정책 테마가 바로 저출산이죠. 그렇죠. 취업과 저출산. 그렇죠. 네. 취업과 저출산인데 우리 최기훈 앵커님도 지금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근데 저는 만약에 비밀이었는데 다 공개가 되네요. 총각이었구나.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총각이었구나.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지금 신혼이라면 아이를 네. 말씀하시죠. 자녀를 낳고 싶으세요? 선뜻 그럴 것 같으세요? 어때요? 아니 사실은 이런 말씀 방송에서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는 참 소중하고 좋지요. 하지만 이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 안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충분히 하겠지만 그래도 나을 것 같다. 네,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들의 생각입니다. 네네. 우리 세대들의 생각인데 옛날 어른들도 부부의 연결고리는 자녀다라고 했었고 가정에 자녀 웃음꽃이 있어야 된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저출산은 뭘 갖다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도 사실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일단 출산 장려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었죠. 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그리고 삼성출판사, 꿈비, 메디앙스, 유엔젤 등등의 이런 종목들이 강세 그림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마도 저출산은 4월달 총선이 있는데 그 전까지도 계속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그 영유아 관련주들, 네. 뭐 이런 유엔젤이라든지 이런 엔젤 관련주들보다도 어찌 보면 면밀히 따지면 노산에 따르는 기형아 검사, 이런 진단 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항상 저출산하면 아가방 컴퍼니가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이치이고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서 요거는 시간 외에도 제로투세븐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계속 봐야 할 그런 섹터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랜만에 움직인 섹터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지고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업종, 테마가 두 번째 테마가 항공우주 테마가 급등세를 또 오늘 보였습니다. 항공우주. 네, 정부가 우주 개발 투자가 증가되면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AP 위성이라든지 컨택 그리고 세트레가이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제노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등등의 이런 흐름들이 강세였는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실적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등 그림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만한 그런 테마들은 제약바이오 테마가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셀트리온의 각 그 그룹에 대한 이슈이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가 작년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참여 기업들은 오늘은 조금 약세에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치매 치료 관련 업체인 글로벌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 대한 시장 흐름들이 24년 14조 원에서 10년 새에 4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래요. 전망들. 근데 알츠하이머는 사실은 인구 고령화가 인구 아까 저출산을 얘기했지만 인구 고령화 시대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꼭 해결이 돼야 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고 R&D 연구 자금들이 계속 확장돼야 하는 그런 섹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치매, 알츠하이머 이쪽은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할 섹터다라는 가운데 NK맥스라든지 퀀타매트릭스, 메디프론 이런 어떤 섹터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봐야 할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눈에 띄었던 특징 업종, 특정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었을까요? 네, 셀로메드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또 건강식품 이런 어떤 코스메틱 이런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 종목이 이 중국의 비아드, 테슬라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사업 목적에 또 추가되고 하면서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분기별 전기차 판매 1위 소식으로 함께 BYD와 함께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였는데 그 부분은 수급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움직였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이 오늘 강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엔젠시스가 임상 시험, 이 종목이 하락을 했어.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 간 종목으로 오늘 제가 일부러 골랐는데요. 이 헬릭스미스가 핵심 파이프라인인 엔젠시스가 임상 시험 3상에서 평가지표 달성에 실패를 했다는 소식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를 제가 사실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엔터도 그렇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임상 3상까지 이루어낸 기업들도 3상 평가지표 달성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에 바로 그냥 하한가로 직행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 진짜 옛날 코로나 때 1000% 이상 급등했던 것처럼 날아가기도 하지만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바로 또 하한가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굉장히 어려운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도 꼭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MBT라는 종목이 강세 그림을 보였습니다. 웹툰 관련주인데요. 한동안 또 웹툰 관련주들이 많이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올해 미국 증시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MBT뿐만 아니라 웹툰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앞으로도 바닥권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주들의 흐름들, 소형주의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BT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와 특징 섹터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내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가문숙과 함께 우리 차트 여신 가문숙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돈의 맥을 찾아서 진정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어떤 방법으로 종목을 선택하는지 돈의 맥을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건 오늘 새롭게 지난 시간에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새로운 돈맥을 또 보여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좀 크긴 합니다. 뭔가요? 너무 비밀리에, 너무 암암리에 움직이셔서 오늘 개봉 박도하는 날입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약간 빵 터지려는데 일단 할게요. 그래요. 자, 가문숙과 함께 2024년 분봉 타파. 분봉 타파. 아니 왜냐면 시작할 때는
찔찔 울어놓고 분봉 타파 하고 또 소리 지르 저기 방송 짧은 30분 하는 동안 울었다 웃었다 소리 질렀다가 혼자 쇼를 한다. 저희가 다이나믹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분봉 타파. 분봉 타파. 네, 분봉 타파. 이게 새로운 이름인가요? 분봉 아주 타파. 분봉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분봉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겠다. 궁금합니다. 네, 소개 좀 도와주시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실 때 단기든 중기든 스윙이든지 간에 이제 변동성이 상한가, 하한가 30% 이상 높아지고 난 다음에는 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 의해서 단기 스캘퍼들이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도 이상하게 내가 매수하고 나면 분명히 갈 것 같은데 1, 2분 잠깐 한 30초 올랐다가 몇 프로 수익이었다가 계속 곤두박질을 치더라.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고요. 분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잘 못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중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분봉에서 최저가가 아닙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매수 가격을 잡는 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종목에 장중 최적의 매수 매도 포착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바로 신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일봉을 모두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어떻게 분봉으로 일봉을 읽어내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기나 스윙이나 중기, 하물며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내가 오늘 너무 사고 싶다면 얼마에 사야 할지를 호가창과 분봉을 보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개별주나 우량주, 시총 상위 종목, 오늘 아침에 AP위성이라든지 퓨릿 같은 종목이 지난 시간까지 불과 제가 여러분들께 장착해드렸던 추세돌이, 추세몰이에 떠서 아마 그걸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을 거예요. 한국경제 회원님들이 거의 지금 1000명까지는 안 됐지만 1000명에 육박하는 회원들이 추세몰이, 추세돌이를 하셨는데 퓨릿이라든지 AP위성이 추세돌이가 뜨고 오늘 거의 상한가 직행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늦게 발견했을 때 분봉에서 어떤 신호에 잡아야 하는지를 바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인데요. 개별주, 우량주, 시총 상위 종목들 전 종목에 바로 가능하다라는 것과 함께 여기에 제가 신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료 특강을 통해서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바로 호가창.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은요. 이 호가창 매매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스캘퍼 출신입니다. 네.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작전 사무실에서 18년 전, 19년 전에 스캘퍼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스캘퍼들은 1억, 2억씩 되는 자금으로 두세 호가, 세네 호가 정도, 1% 정도의 수익을 몇 번씩 하루에 창출을 하거든요. 그 스캘퍼 매매가 바로 호가창에 숨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VIP 회원님들께 스캘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회원들이 장중에 움직일 때 대표님 이 차트가 이 종목 갖고 호가창 교육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또 해달라는데 안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드리고 하는데요. 바로 세력의 수급, 큰손 매집, 요거를 분봉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봉의 최저가 매수를 잡아드리고 그리고 스캘퍼의 매매 공식을 가르쳐드립니다. 물론 이제 분봉에는 스캘퍼의 매매 공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제가 이제 수요일 방송을 통하고 나서 무료 특강을 통해서 계속 스캘퍼의 매매 공식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루 홍삼 기억하시죠? 네네. 하루 홍삼, 네. 매일 하루 홍삼 같이 티는 안 나지만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홍삼 같은 수익을 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루 홍삼과 분봉 타파를 세트로 묶어서 홍삼 같은 주식 면역력을 올 한 해 제가 키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홍삼과 함께 하루 면역력을 키워서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역력 강화 신호, 그다음에 분봉 타파로 1년 동안 계좌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키우는 신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신호 보시면 자, 뭐가 이제 차트에 막 이렇게 요란하게 막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기 지금 우리 앵커님 보시면 바탕 화면이 핑크색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저건 뭐냐면요. 일봉의 캔들 색깔입니다. 네. 일봉이 오늘 양봉이에요. 그래서 네네. 저게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봉이 음봉이었다면 저게 파란색이겠죠.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저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끝자락이 오늘의 종가인 거죠. 그리고 아래는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저 매수 신호라고 떠 있는데 보시면 연두색 제 차트를 보여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제 차트를 한번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제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면 이렇게 연두색 화살표가 딱 나옵니다. 이런 화살표들이 바로 매수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매수 신호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추세선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점선이 보시면 빨간색 점선이 있고 파란색 점선이 있어요. 바로 이게 추세선입니다. 단기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저렇게 빨간색 선일 때 막 쫓아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안 나고 실패를 하셨던 겁니다. 바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느 시점에 매수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랫자락에 보시면 핑크색도 점선이 있어요. 그 점선이 중기 관점에서 분봉의 베이스가 되는 시점이에요. 핑크색 점선이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저 보라색 아닌가요? 예, 보라색, 요거죠, 요거. 요게 바로 이제 핑크색과 하락할 때는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하락할 때는 올라갈 때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승할 때 또 점선이 빨강색일 때 그리고 여기 연두색 신호가 뜰 때 이런 자리들이 매수 신호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그냥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물리게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수익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기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요 분봉 신호를 장착해 드리는 게 바로 분봉 타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따 무료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실은 분봉 타파는 모든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이 또 그렇다면은 분봉 타파가 무엇인지 저희가 일단 알았으니까 그렇다면은 분봉 타파 돈맥은 이제 없는 건가요? 돈맥 속에 분봉 타파가 들어가는 거죠? 돈맥이 뜨는 종목 중에 이제 분봉 타파를 찾아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돈맥과 분봉 타파로 찾아낸 오늘의 관심주들 바로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 SAMG 엔터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제가 꾼비가 제일 예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요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 영유아 관련주죠. 바로 티니핑 시즌 4가 런칭을 했고요. 키즈 콘텐츠 토탈 솔루션 관련 업체로서 실적도 뒷받침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키즈 콘텐츠의 변화와 함께 저출산, 영유아 관련주로도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또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내년에 2024년도에는 실적도 흑자 전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출산, 오늘은 조금 후발주자로 움직이긴 했지만 차트 지금 위치 한번 봐주시면요. 21선 아래에서 지금 현재 다시 우상향 되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모리가 딱 떴어요. 추세모리가 뜨고 추세도리가 딱 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 하루 이틀 쉬어가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10% 2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라든지 또 VR, 가상현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강세를 또 보이는 가운데 요것도 내년에 실적이 또 흑자 전환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전 세계 MS 1위 업체 중에 하나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용 OLED 도스 증착기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300mm 웨이퍼 양산 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3분기 큰 폭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24년도에 본격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우상향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사실 바닥권에서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MP라든지 뭐 나무기술, 나무가 많이 올라왔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또 쉬어가는 흐름이었었지만 차트 좀 흐름 보시면은요.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면서 일봉에서는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하나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하나요. 또 주봉 흐름으로 보시면 아직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또 21선과의 어떤 눌림목도 또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조금만 더 눌러준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중기적 관점으로도 2024년까지 실적을 보시면서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익 시스템까지 분봉 타파